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역학과 에너지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남들의 시간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은 왜 할 일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을까? 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나는 분명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현타라고 불러왔어요. 빙빙 돌아가는 시간을 따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현타에 삶을 삐걱거리지 않는 그 방법, 그 중심을 잡아가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단진동이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턴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속력을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궤도를 돈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의 또 다른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통찰에 이르게 돼요. 이를 통해 천상의 원운동과 지상의 포물선 운동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 작용하는 힘에서 비롯된 같은 운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관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단진동에도 적용해 볼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은 단진동하는 물체에 원운동하는 물체를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운동이 하나로 묶어내졌던 통찰은 힘에서 비롯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같은 주기로 움직이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들을 비교할 거예요. 각속도 오메가로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이고 그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각속도의 제곱과 회전 반경 R의 곱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수철 사수가 K인 용수철에 매달려 단진동하는 물체에 적용하는 힘은 탄성력으로 그 크기는 용수철 상수와 변이의 곱이었어요. 여러분, 두 힘은 어떤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라고 한다면 원운동의 경우에는 원의 중심, 구심점이 될 거고요. 단진동의 경우에는 평형점이 될 거예요. 결국 두 운동은 어떤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들을 토대로 원운동의 구심력과 단진동의 탄성력을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편이 R을 소거한 식을 오른쪽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각속도는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원이 한 바퀴 돌 때. 여러분, 원은 전체 각이 몇 도예요? 그렇죠, 360도죠. 그래서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 2파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주기. 그래서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용해 다음처럼 식을 꾸미게 된다면 구심력과 탄성력의 대응 관계를 토대로 우리는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물체의 질량과 주기의 관계, 그리고 용수철의 상수와 주기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잖아요. 이걸 수학적인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질량이라는 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에 대응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불렀나요? 그렇죠, 관성.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운동 변화에 둔감해져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연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주기는 길어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반대로 용수철 상수가 커지면 이 경우에는 용수철의 탄성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커지죠.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 운동 변화에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짧아집니다. 용수철 상수가 커지면 주기는 짧아졌어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시뮬레이션의 인과관계를 수식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처럼 단진동은 원운동과의 대응 관계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이 단진동의 운동의 어떤 표현을 수학적인 구조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단진동하는 물체의 변이, 속도, 가속도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변이를 Y축에 투영했을 때의 값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변이랑 똑같습니다. 확인했죠? 그러면 속도도 살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제시한 상호작용 페이지의 빈칸을 함께 따라가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의 경우에도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y축에 투영했을 때의 값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했고 선생님이 제시한 상호작용 페이지의 빈칸을 여러분이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볼게요. 여러분 가속도의 방향을 내가 알고 싶다면 물체가 받는 누구의 방향을 보는 겁니까? 그렇죠. 힘이죠. 질량이 m의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같다. 이건 뉴턴 운동 몇 번째 법칙이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법칙.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원의 중심을 향하고 평형점을 향하는 거예요. 가속도도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y축에 투영했을 때의 값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와 일치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제시한 상호작용 페이지의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단진동은 원운동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주기를 비롯한 운동의 표현 요소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지구 주위의 달의 운동을 나타낸 것인데 달은 지구를 향해 1초에 1.3mm씩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낙하의 궤도가 절묘하게 지구 주변에 원운동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추락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중심을 향하는 원운동과도 같습니다. 그 중심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가치이며 그를 이루기 위한 열망,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구심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이 원운동을 하나의 축으로 투영을 하면 단진동이 되었던 것처럼 원대한 궤도를 그리는 우리의 인생도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축 위에서 투영해놓고 올려다보면 끊임없는 흔들림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형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탄성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현타라는 것도 삶의 중심에서 더 멀어지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저항인 셈이죠. 결국 긴 원을 돌아 제자리라는 것은 수없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달려나가는 내 안의 여전한 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만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단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지나온 기억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BTS의 Yet to Come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